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 언니입니다. 요즘에 결혼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결혼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집값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남녀 사이의 갈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집값마저도 가부장적 제도에서부터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남자 쪽에서 집을 해와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가부장적인 유교 질서에서 여자가 시댁으로 들어와서 시집살이를 한다 해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핵가족화되며 집을 해오는 걸로 문화가 기형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요즘은 시댁살이도 별로 없고 또 시부모가 집을 해줘도 시부모를 모시지 않고 사는데 시월드니 뭐니 하고, 그렇다면 남자가 집을 해오는 가부장적 문화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한국의 경제 규모, 인구 구조,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이 지금 집값을 감내할 능력이 없습니다. 빚을 내서 샀다고 하더라도 평생 대출금만 갚다가 죽는 거고요. 미국은 금리를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인상할 거라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부동산 거품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디 빌라에서 투룸 월세로라도 시작할 수 있는 남녀가 만나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결혼 시장은 어렸을 때부터 오래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닌 이상은 본질적으로 거래 관계입니다. 결정사만 봐도 인간을 등급을 매겨서 거래하지 않나요? 그렇게 조건을 세세하게 다 따지다 보니 사랑이 첫 번째가 아니라 조건이 앞서는 거고요. 지금 남자들은 내가 쎄 빠지게 일해서 일궈놓은 재산과 우리 집 재산을 왜 30년 동안 알고 지낸 적도 없는 여자가 누리게 해줘야 하느냐, 이런 굉장히 단순한 질문에 빠진 겁니다. 그게 지금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서로 20대가 아니니까 순수한 사랑은 기대하지 않는데, 혹시나 이혼을 했을 때 분할해야 되는 결혼 후에 형성된 재산을 비롯해서 결혼이 10년을 넘었을 때 분할 대상이 되는 특유재산, 상속재산 및 결혼 전 남자가 모은 재산, 이런 것까지 모든 게 남자에게 불리합니다. 그리고 이혼율이 낮지도 않아요. 거의 절반이 이혼하고 변호사 블로그만 가봐도 온갖 추악한 재산 분할을 노린 이혼 사례들이 즐비한데, 어느 남자가 지금 시대에 결혼을 쉽게 결단 내리겠습니까? 저출산을 넘어선 혼인율의 하락은 결국 사회 풍조의 퇴폐와 남자에게 극도한 불리한 법 구조가 야기한 결과입니다. 뉴질랜드를 보세요. 남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각자 살 길을 찾아요. 그리고 저도 제 재산에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봐도 이혼은 굉장히 특수한 사례였습니다. 그만큼 결혼에 대한 무게가 컸습니다. 또 결혼해서 여자가 시댁으로 온 순간 이미 이 집안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든 함께 노력해서 재산을 불릴 생각을 하고 아끼고 덜 먹으면서 집안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업주부 하면서 삶의 전투를 치르러 나가는 남편의 아침밥도 차리지 못하겠다는 여자들이 대부분인데요. 어떻게 결혼을 하나요? 최근에 연예 프로그램에서 5억 연봉에 엄친한 남자가 나와서 아침밥 차려주는 여자가 결혼 조건이라고 했는데 출연한 여자들 표정이 다 썩었죠. 제가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네요. 여자들이 국가와 결혼하려 들 것이다? 이렇게는 안 될 겁니다. 아무리 혼인율이 박살났더라도 결국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비율 플러스 독신 남성들의 표가 저항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제 결혼도 많이 고려하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일본, 서양, 어디 나라든 국제 결혼에서 1+1 표로 대항력을 갖출 거라고 봅니다. 다소 강경한 어투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솔직히 공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집값이 너무나 문제가 크다. 아까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님들처럼 20대에 결혼해서 원룸, 투룸에서 시작하는 그런 식의 생활 방식도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취업 준비하느라 1, 2년 더 걸리고 또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30대에 돼서야 겨우 숨 돌렸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집값이 5억 이상 한다 하면 이거를 대출을 받아서라도 살 엄두조차 못 내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 집안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이미 시부모님이 아들을 위해서 마련해둔 그 신혼집 아파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자가 유무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나는 솔로 이런 프로그램 봐도 자기소개할 때 나는 어디에 자가가 있다, 청약이 당첨돼서 몇 월에 입주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아예
자가 유무를 강조해서 자기소개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하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걸 들어도 자연스럽게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인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가가 있으면 뭔가 이제 당당하게 나를 소개할 수 있고 자가가 아니면 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밀리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나왔던 그 중매술사 큐레이터 여성분이 내걸었던 조건도 남자가 연봉이 1.5억 이상이거나 아니면 자가가 있는 남자를 원한다. 자, 그렇게 딱 찝어서 그 조건을 제시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담이지만 그 방송에서 매칭이 되었던 그 증권회사 다니시는 홍보팀 그 남성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연봉은 7천만 원이었어요. 큐레이터 여자분이 제시한 연봉에는 절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시청자 댓글을 보니까 그 남자분 집안이 굉장히 부자여서 그 강남에 뭐 집인가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결혼에 있어서는 남자가 하드캐리를 해야 이게 추진이 되는 건데 뭐 솔직히 이 남자분들 중에서 이 자가 유무 때문에 일단 이제 결혼에 대한 의지가 포기된 분들이 많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비례해서 한국 여자분들도 결혼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연자께서 그 재산 분할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현실적인 게 주변을 봐도 옛날에 결혼할 당시에는 남자 쪽, 시대 쪽에서 일방적으로 아파트를 해왔는데 살다가 이혼을 할 때는 그 분할이 거의 반반으로 분할이 돼서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은근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결혼을 하지 않는 남자인데 내 쪽에서 뭔가 재산이 있다 했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같이 살다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뭐 이게 다 털리는 건가? 이런 걱정이 들면서 결혼에 대해서 좀 방어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많은 분들께서 국제 결혼의 장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제 결혼을 하면 나중에 이혼해도 재산 분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이혼하게 됐을 경우에 이 재산 분할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결혼 상대자로서 조건을 갖춘 재산이 있는 남자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더 방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